네, 다양한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또 기소가 돼서 재판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매일 엄청난 양의 판결이 쏟아집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언론에 보도되죠. 특히 사건이 벌어지고 초기부터 언론에 활발하게 보도가 된 다음에 재판으로 넘어간 후 판결이 선고됐을 때는 사실 크게 보도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오늘입니다. 11월 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결이 나왔는데요. 처음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부터 상당히 큰 여러 가지 충격을 좀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심 판결 나왔는데 징역 20년형이 나왔어요. 이 사건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죄였냐? 이제 아청법이라고 하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범죄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에도 당연히 범죄이지만 이렇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 더 엄하게 처벌하는 그런 규정들도 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그 위계 등 간음 규정이 있어요. 네. 과연 어떤 죄를 범한 것인지, 도대체 이 피고인 뭘 했길래 징역 20년형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징역 20년형 뿐만 아니라 이제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이제 그 10년씩, 그리고 또 전자발찌라고 하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자, 이 피고인 남성인데요. 59살입니다. 네, 만으로 59살입니다.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했어요. 네, 학원을 운영했는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좀 짐작이 가죠.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학원 원장인데 그 학원의 원생들,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그 여자 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 명이 아니고 4명이었습니다. 네, 4명이었고요. 특히 2명은 이제 강제 추행이었고요. 또 다른 2명은 처음에는 추행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이제 성폭행까지 간 건데, 이 성폭행까지 당한 그 2명은 심지어 자매입니다. 네, 자매고요. 나이도 어려요.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부분은 이거죠. 바로 범행 기간입니다. 자, 우리가 범행 횟수라든지 범행의 어떤 그 시기라는 표현을 넘어서 이 범행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벌써부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그런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년 4월까지입니다. 작년 4월까지인데 그러면 언제부터냐? 2010년 4월부터. 2020년 4월이 아니고요. 2010년 4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1년. 11년 동안 학원 제자들을 상대로 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거죠. 11년 동안 그 학원을 다닌 것도 참 흔치 않은 일인데 그 11년 내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행위부터 보겠는데요. 2010년 4월에 이 첫 번째 피해자, 언니입니다. 언니. 4명 중에 이제 4명 중에 2명은 강제추행 당한 거고요. 그리고 또 2명은 자매인데 그 자매 중에 언니입니다. 자, 2010년 4월에 이 언니의 몸을 강제로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럼 그때 그 피해자인 언니는 몇 살이냐? 언니니까 뭐 나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만 생각해보세요. 11년 전이거든요. 그때 9살이었습니다. 네. 9살인 그 원생을 만지기 시작했고요. 그 후에 이제 그 성폭행으로 이어졌죠. 자, 이제 9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3살이 된 거예요. 네, 4년쯤 지났죠. 그때는 수업 중에 학원 강의실에서 성폭행을 했다. 이게 법원에서 다 인정된 사실입니다, 이번에.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거는 2014년 그때부터는 그 동생을 향해서도 이러한 범죄를 함께 저질렀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9살이지만 그 후에 20살 될 때까지 계속 당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숨겨진 사정이 있느냐. 굉장히 좀
어려운 집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빠는 없고요. 엄마 혼자 있었는데 엄마가 또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 입장에서는 나를 이렇게 혼자서 치료도 받으면서 몸도 아프고 굉장히 어렵게 우리를 길러주는 엄마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숨겨왔습니다. 이게 아니 그런 큰일을 당하면 말을 해야지 왜 안 했어 못 믿겠어 라는 그런 뭐 생각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다 인정이 된 거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 또 어떤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그랬다고 판단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첫째가 성인이 된 거예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이 사실을 털어놓고 결국은 이 학원 원장, 59세 학원 원장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진 건데 검사가 수사한 후에 기소를 했습니다. 이 4명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보고 기소를 한 건데요. 그 다음에 1심 재판이 공판이 총 6번이나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 학원 원장 범행을 인정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반성문도 써냈어요. 반성문을 20번이나 써냈습니다. 하지만 그 반성문의 내용이 범행을 이제 자백하고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뭐 제목만 반성문인 거죠. 그러면서 법정에서도 내가 잘못했다.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아니 자백도 안 하면서 반성했어요. 네,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또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또 자백은 안 했어요. 그럼 뭐라고 주장했느냐? 합의된 관계였다. 네, 합의에 의해서 만졌고 성관계도 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10월 19일에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6번째 1심의 마지막 재판이 열렸고요.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잘못된 행동과 이제 상처로 고통받았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그러면서 이게 잘못된 행동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수년 동안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았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뭔가 잘못을 뉘우치는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랬죠. 하지만 이 피해자들이 이야기한 것들 중에 실제로는 내가 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따라서 내가 안 했던 거를 했다고 말하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하거나 이런 거는 너무 힘들었다. 물론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벌을 달게 받겠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처벌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제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달라. 합의하에 한 거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검사는 또 괘씸하죠. 네, 결국 10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온 이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징역 30년형에 처해달라라고 구형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심 판결이 나온 건데요. 1심의 결론은 유죄 그리고 징역 20년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강조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추행 등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하지만 충분히 이렇게 그 추행의 고의 그리고 또 위력에 의한 간음 인정된다라고 봤습니다. 그 근거는 이 피고인 원장과 이 피해자인 원생들 간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그 녹음이나 녹화나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 아예 9살부터 11년 동안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비추어 보면은 합의하에 했다는 이 원장의 말을 믿기 어렵다. 충분히 이제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11년 동안이나 이제 19세 미만의 피해자 4명. 이제 아청법에 의할 때 그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이거든요. 이렇게 4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위력에 의한 간음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착취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매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 이거를 악용해서 범행에 이용했다. 네,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면은 아니 미리 신고 뭐 한 번 당했으면 신고해야지, 학원을 안 나갔어야지, 학원을 바꿨어야지,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학교 선생님한테 말했어야지, 경찰에 신고했어야지,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당연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학원 원장이 무서워서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했다. 그리고 거부에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버틸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투병 생활을 하는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러한 그 절박한 심정, 또 어쩔 수 없이 곤두박질친 자존심, 피해자들이 느꼈을 심정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원 원장은 특히 이런 그 원생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위치인데 지속적으로 잘못된 성적 경험에 노출시켰기 때문에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 특히 계속해서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는 반성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고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 검사가 기소한 모든 어떤 범죄 다 인정된 건 아니에요. 일부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였고 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벌어진 범행이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뭐 범행 일시 또는 횟수 이런 거 기억이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번복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나중에 얘기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날은 뭐 이제 알리바이가 있거나 그랬을 수 있습니다. 또는 피고인이 증거, 저 그날 어디 갔었습니다. 저 누구랑 있었는데요. 그날 안 왔잖아요. 이런 것들. 이러면 그 특정한 일시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무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날까지 다 못 믿는 건 아니다 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또 검사의 공소 제기, 검사가 기소할 때는 기소를 당한 사람이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행 일시를 특정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특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날이요? 저 안 했는데요? 이날이요? 그때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방어를 그제서야 방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9년 동안 이런 일 저질렀으니까 엄벌에 채워주세요 라고 하면 안 했다는 걸 말할 수가 없잖아요. 밝힐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검사는 공소 제기할 때 특정을 해야 됩니다. 범행 일시 등을 특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특정을 해줘야 방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일부 방어에 성공을 해서 그 부분은 무죄가 나왔고,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러한 범행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이 됐기 때문에 유죄 판결, 게다가 징역 20년의 중형이 나온 건데요. 자,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 자매의 엄마입니다. 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엄마죠. 어찌 보면 이 엄마도 피해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형사재판이 나온 거니까요. 이 형사 판결문을 토대로 해서 민사재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그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자매를 포함한 4명의 아이도 피해자고, 또 그들의 보호자, 이제 부친, 모친 역시 이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오늘은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매의 엄마가 탄원서를 냈어요, 법원에. 내용은 당연히 엄하게 처벌해달라라는 거죠. 아직까지 이 원장이, 피고인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아니, 이렇게 어린 나이, 처음에는 9살이었잖아요. 큰애가 9살. 네.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성폭력을 마치 성인 간의 어떤 그 성관계로 생각한 것 같다. 아이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징역 20년도 너무 낮다. 네. 특히 동생에게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죄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엄하게 처벌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자, 오늘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항소가 이루어질 수 있죠.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20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관되게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던 이 학원 원장 피고인 역시 항소할 수 있죠. 게다가 이제 형량이 20년이면 굉장히 중형이잖아요. 그리고 1심에서
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량이 더 올라가고 무거워질 것을 감수하고도 일단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항소를 하지 않는다? 쉽게 생각하기 힘들죠. 즉 양측이 모두 항소를 해서 적어도 2심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뭐 법적으로 따져봤습니다만 이 59세 학원 원장이 천안에서 4명의 원생들에게 이런 성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자매를 대상으로 했고 또 이 자매 9살 때부터 9살 때부터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또 13살이 넘으니까 이 학원 강의실에서 강제로 이제 성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엄마는 홀로 이 자매를 기르면서 또 본인도 몸이 아파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던 상황. 이런 엄마가 걱정할까봐 얘기도 못하고 이 긴 시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자매. 기억을 지울 수는 없죠. 기억을 지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들 가족이 입은 피해 정말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그런 피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징역 20년형이 선고됐고요. 앞으로 항소심 또는 대법원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2심과 3심 재판 결과 역시 확인을 해서 형량이 혹시 변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